그러면 제가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켰어요. 지금 이 사이트가 코인360이라는 사이트인데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약간 업데이트가 되면서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좀 막 바뀐 게 좀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이전 화면이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전 화면이 숫자도 더 크고 아무튼 그래서 더 적응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화면이 좀 살짝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대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뭔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좀 보이긴 하죠. 이런 측면은 좀 괜찮아졌는데 근데 전체적인 이 화면 구성이 조금은 달라지면서 오히려 저는 이전 화면이 조금 더 익숙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114.7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열심히 캡처를 하면서 준비를 했을 때만 해도 116.3K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막 일어났을 때도 한 116.7K 정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가? 라는 좀 그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하락을 하면서 114.7K 한 중반대까지 재차 또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죠. 불안했지만 공포스러운 흐름은 없었다. 제가 아침만 해도 이렇게 쓸 만한 했는데 이렇게 쓸 만큼의 그런 장세였는데 지금은 살짝 좀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러니까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이제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질 만한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상 범위 내에서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안심한 단계는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조금 있다가 현재 흐름을 또 체크를 할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미들이 또 털린 요 포인트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추후의 그 상승 시그널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요 개미가 털린 그 포인트가 지난 그 4월 달에 결정적으로 있었던 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지표로 봤을 때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함께 또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승 시그널이 될 것인가를 또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리플, 제가 썸네일로도 써놨지만 심상치 않다라고 했는데, 리플 고래와 거래소 간의 그 이동이 지금이 조금은 심상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폭등의 전조 현상은 아닐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내용도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아마 들어보시면 또 여러분의 투자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까지 그 말씀을 드릴 때 뇌피셜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저도 어제 이제 어느 그 방송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름 있는 요즘에 있는 네임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엄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약간 어떠한 증거 없이 그냥 뇌피셜로 그냥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뭔가 좀 근거를 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면 조금 더 공감이 되면서 들어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뇌피셜 잘 될 거다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설령 그것이 틀리더라도 이러한 이유 해가지고 뭐 잘 되고 아니면 뭐 하락이 되고 뭐 상승이 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던 추가 하락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좀 불안하죠? 볼까요? 지금 거의 어제 그 저점까지 내려왔네요. 일단 제가 준비된 자료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 청산 히트맵으로 예상을 했던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4시간봉, 일봉 또 차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청산 히트맵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제 2주 누적의 이 청산 히트맵을 봤었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노랗게 이 집중되어 있었던 롱비트 물량을 청산시키는 그 흐름이 이
115K 요 부근에 지금 몰려 있어서 여기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탈방에서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청산을 시켰고 간밤에 상승을 하는 것 같더니만 지금 오전 9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저점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 여기서 진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115K가 좀 바닥 가격이 아닐까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열어두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롱과 숏베팅 물량에 그 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11K 요 부근에서 진하진 않지만 어쨌든 요 노랗게 지금 또 이 롱베팅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요것을 감안한다면 111K까지도 하락의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지켜보자 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어제 한참 막 떨어져가지고 114.6K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또 간밤에 조금 더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 아침 한 7시 제가 매일 그 소통방 데이터 센터에다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할 때만 해도 116.7K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상방으로 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뭔가 이제 반전에 그 움직임이 나오나 했는데 지금 오전 9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저점을 지금 현재는 깼네요. 그죠? 114.6K 거의 비슷하긴 한데 지금 이제 5K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깨게 됐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봤었던 112K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 112K 그런데 히트맵을 봤을 때는 111K니까 어쨌든 그 비슷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말아 올린 흐름이 좀 나와야지 그래도 좀 그 최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은 무엇보다 빨리 이 1차 지지대를 올라서게 되면서 그래야지만 이 하락 추세를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하락 추세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지금 현재 114.6K를 찍고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올라왔지만 1차 지지대 지금 맞아가지고 결국엔 올라서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1차 지지대를 다시 올라서게 되면서 이 하락 추세를 깨는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또 보시게 되면 어제 일봉 기준으로 일단 보게 되면 21선을 깨지긴 했지만 51선은 지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51선을 지켜내는지가 체크 포인트로 또 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는 어제 그 일봉을 봤을 때 요 긴 아래 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긴 아래 꼬리가 반등의 시그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반등이 나오는 그 경우가 긴 아래 꼬리를 말면서 그러니까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한 116.7K 했을 때만 해도 이 긴 아래 꼬리가 훨씬 길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제 그 종가가 116.2K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 몸통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짝 아쉽지만 어쨌든 몸통보다 긴 아래 꼬리가 출현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아시아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또 이제 버거 타임 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또 이제 버거 타임 때는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긴 아래 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하게 또 추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는 51선을 지켜주는지 현재는 깨지게 됐지만 51선을 지켜주는지 요것을 또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 그 중에서도 S&P 500이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좀 혼조세죠, 그죠? 얼룩덜룩해서 혼조세로 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8%, 그러니까 0.1%도 아니고 0.08%의 하락이에요. 또 S&P 500도 마이너스 0.01%의 하락, 거의 뭐 제자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지만 0.03%의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이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0.66%의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거의 15%, 그래도 뭐 14.99니까 15%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중앙평균값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또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뉴욕 증시가 잭슨홀 눈치 보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나스닥만 소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이 되면서도 바로 말씀드렸죠. 이 잭슨홀이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 이벤트인 만큼 또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잭슨홀 지금 이전까지 파월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세가 확실한 이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또 어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미증시 흐름이 그대로 지금 이 눈치 보기, 관망세로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은 어떠할까? 미 선물 시장을 또 체크를 해본다면, 보시면 일단 하락이긴 해요. 그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1%, S&P 500이 마이너스 0.16%,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2% 정도니까, 어제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어제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폭의 이런 하락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또 이제 본장이 됐을 때는 충분히 반전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자산 시장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시장은 관망세보다는 살짝 약세에 좀 가깝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살짝 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개미들이 털렸고 찐 바닥을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4월 18일 날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이 유튜브, 그때는 이제 라방이 아니라 녹방을 했을 때죠. 이 녹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뭐 매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었냐면 2025년 4월 18일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84,000달러였습니다. 84,000달러.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이제 두 배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10만 달러도 넘고 이제 11만 달러 정도 되니까 훨씬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으로 봤을 때 한 4개월 정도가 딱 흘렀잖아요. 지금 4월 18일이니까 정확하게, 오늘 8월 19일이니까 정확하게 4개월이 흘렀네요. 그죠? 근데 4개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죠? 4월 달에 어떤 분위기였냐? 지금 보시면 84,000달러,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닥을 이 74,000달러까지 찍고 살짝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엄청 불안했었던, 뭐 시즌 종료내 뭐 이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었던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홀더들의 SOPR, 그래서 제가 이 SOPR을 말씀을 드릴 때 1을 기준으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 위에 있으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그 구간에 있고, 1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할 때 손절을 하게 되면서 이 SOPR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때 이 SOPR이 이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요때였거든요. 여기 75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때가 딱 74K 여기였었는데 여기 때 이제 떨어지니까 또 이제 개미들이 던지게 되면서 이 SOPR 1 이하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본 게 뭐였냐면은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와서 한 84K 요 부분에 움직이고 있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이 SOPR이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최근에는 급락이 아닌 지루한 횡보 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이클 역대급으로 손을 털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홀더들, 롱텀 홀더들의 SOPR도 보면은 여기는 1 이하, 그러니까 1 이하가 전혀 없고 지금 1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기 홀더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인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음에도 단기 투자자들이 버티다 그냥 손실을 확정 짓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74K 막 찍고 하니까 살짝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즌 종료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살짝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상승이다.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는 반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현재 장세는 단기 투자자들은 손을 털고 나가고 장기 투자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어느 순간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은 시점이 올 것입니다. 지금 그 시점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가 많았죠. 그죠? 결국에는 이때 바닥을 진짜 비트코인이 찍은 거고 살짝 올라오니까 여기서라도 털고 나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개미들이 역대급으로 털었고 그 이후로 쭉 상승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개미들을 털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는 어떠할까 또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에요. 지금 딱 4월 비트코인이 이제 74K 요 바닥을 찍었을 때 요때 이제 SOPR 요것이 요 보라 색깔 요것이 여기 이제 저점을 찍었었는데 근데 오히려 가격이 횡보를 했을 때 더 많이 이 개미들이 털리게 되면서 제가 개미들은 데드캣 바운스라 여기고 손절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가 이제 여기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 있고 SOPR은 여기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112K를 정확히 터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때였죠. 이제 FOMC 그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또 고용 쇼크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이제 112K 여기를 터치를 했었잖아요. 요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그러다가 상승이 나오고 플러스로 전환이 되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그 하락세에 다시 이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걸 보시면 제가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선으로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이때보다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를 더 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많이 이 개미들이 지금 손절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개미들이 정확한 인간 지표로서 바닥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개미들이 역대급으로 털고 나갔을 때가 정확한 바닥 시그널이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바닥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격은 올라왔지만 개미들이 털림으로써 정확하게 더 이상 이제 바닥이 안 나온 거죠. 가격적으로도. 그래서 이 정확한 바닥 시그널이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현재가 뭐 그 정도 급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단기 저점보다 가격이 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좀 더 많이 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확실한 인간 지표 중에 하나다.
물론 이것이 찐 바닥을 의미할지는 아직은 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잭슨 홀이라는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추후에 이 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더 털고 갈 수 있다 라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도 가격적으로는 더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미들을 털리는, 그래서 가장 역대급으로 터는 흐름을 나오고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 정도까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미들을 털려고 하는, 그게 가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떨어지면서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면서도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이렇게 털리는 흐름이 나올지, 어쨌든 개미들이 털리는 그런 구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털리지 말고 불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말은 쉽죠, 그죠? 털리지 않고 불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말은 쉬운데 이 쉬운 것을 왜 못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불장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이 불장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한 달 뒤에 불장이 올 겁니다 라고 진짜 100% 불장이 온다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버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다음 달에 무조건 불장이 오니까.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실제로도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도 이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장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이 탐욕과 공포가 있는 한 공포장과 또 이런 불장, 이런 포모장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불장이라는 것이 빨리 오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늘 우리가 바람대로 또 이 장이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냐, 아니면 늦게 오냐, 아니면 불장 전에 폭락이 먼저 오냐,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깡이 있다면 저는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면 청산이 되니까 어쨌든 하락이 나왔을 때 완전히 그냥 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현물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투자가 약간 그 투기성에 가까운 코인장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장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것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아니면 불장 전에 폭락이 먼저 오냐, 이것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견딜 수 있는 그 깡이 있다면 저는 진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제 코인 투자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횟수로 해보니까 벌써 9년 차더라고요. 내년이면은 이제 10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모든 이 파도와 태풍을 다 두들겨 맞아서 또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이 파도와 태풍을 다 두들겨 맞아본 경험자의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장은 반드시 오니까 그 불장 이전에 폭락이 먼저 올지, 아니면은 폭락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불장이 조금 늦게 올지, 아니면은 또 진짜 9월달 10월달부터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깡을 잘 간직하고만 있다면 저는 진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9년차 코인 투자자로서, 모든 이런 시련을 겪어본 투자자로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부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을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질문 주세요.